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5년차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5년 정도가 지난 일인데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참 씁쓸하고 어이없는 웃음이 지어집니다.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맞이했는데 그 끝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결혼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갑질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았고 혼자 분통이 터져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가정을, 제 아이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비록 저를 힘들게 하는 시댁 식구들 일지언정 그래도 가족이라고 신경 쓰고 마음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딴에는 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끝은 결국 배신과 이혼이라고 하니 서글픈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론 속 시원하고 후련하기도 합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말처럼 또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제가 잃은 가장 큰 부분일 테고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부리던 시댁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소갈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감정적인 자유가 제가 얻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었고요. 아들 둘을 낳고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나름 잘 살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즈음 저는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둘째 아이 출산 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었고 줄곧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드는 돈도 많고 저도 일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려는 게 가장 컸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유는 일을 하면 시댁 식구들의 간섭과 참견으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거든요. 결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 꽤 있었고 저 혼자 상처받고 삭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는데도 저한테 각박하고 차갑게 구시는 시부모님. 본인도 결혼했고 시댁도 있으면서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못지않게 얄밉게 굴던 신우.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저러나 였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였고 제일 함부로 굴어도 되는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하셨고 가면 신우도 아이들을 데리고 잘 와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일, 식사 준비 다 저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편하게 놀고 쉬면서 저를 잘 부려먹었어요. 남편도 특별히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나 아이들보다도 자기 본가 식구들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에 관련된 일만 아니면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였고 가정으로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기에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결혼 기간 동안 내내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속상한 일은 말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한테 집에 놀면서 남편 돈으로만 생활한다. 내 아들만 고생한다. 너 내 아들 돈으로 낭비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곧잘 하셨어요. 그게 너무 듣기 싫기도 했고 또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시고 심부름도 잘 시키셨죠. 제가 차가 있는데 무슨 저를 개인 비서처럼 여기 태워줘라 저기 태워줘라 잘 그러셨어요.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집에서 노는 주제에 무슨 약속이냐며 내 아들 돈으로 놀고 먹느냐고 한 소리 하셨죠. 제가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을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취업할 생각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이 된 지 오래기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이력서도 넣어보고 공부도 다시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운 좋게 취업이 된 겁니다.
제가 원래 일하던 분야였고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탄탄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대표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제 사정과 절박함을 많이 이해하고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하기로 했고 제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이 몹시 컸습니다. 믿고 저를 뽑아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일하고 또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공부를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재취업이 됐다고 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는 떨떠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는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했는데 막상 제가 취업이 됐다고 하니 좀 시큰둥했어요. 취업하고 나면 아이들 케어나 집안일, 시댁 가는 것도 좀 소홀해질 텐데 하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힘들게 재취업이 됐는데 응원해주기는커녕 떨떠름해하며 집안일과 시댁 걱정을 하는 남편이 야속하게도 느껴졌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취업이 되었다고 하니 가장 배 아파한 사람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도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먼저 직장을 구하게 되니 대놓고 배 아파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더러 너만 취업하지 말고 시누 일자리도 좀 같이 알아봐줘라. 취업 안 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너까지 취업되니 마음이 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던데 제 취업도 힘들었는데 누구 취업을 알아봐 주겠나요? 어머님의 말에 저도 그냥 네 하고 말았었죠. 그런데 그 뒤에 신우는 갑자기 자기도 일을 하게 되었고 교육받으러 나간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는 못 들었고 어쨌든 취업이 됐다고 하길래 저도 축하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렇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구한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쉰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퇴근하고 오면 밀린 집안일에 아이들 케어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좋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서만 지냈는데 이제는 이름을 불려가며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있으니 뿌듯했거든요. 돈을 떠나서 내가 사회에서 아직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 좋았던 거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하고 제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취업 때문만은 아니고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남편과 제 사이가 조금씩 소원해졌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냈고 또 늦은 저녁에는 저랑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또 아이들 자고 나면 심야 영화를 보러 갈 때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 하나의 삶의 재미였고 남편과 제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개인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거나 밖으로 나가고 또 저한테도 맥주를 마시자던가 대화를 하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제안을 해도 피곤하다며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요. 새로 나온 영화가 있던데 애들 자고 나면 심야 영화로 보러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그냥 골아떨어지기 일쑤고 아니면 친구들과의 약속이 잡혔다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부쩍 가정에 소홀해진 느낌은 분명 들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던 건 남편이 그맘때 피곤하다, 우울하다라는 소리를 잘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회사에서 피곤한 일이 많은 모양이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남편을 닥달하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보채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겁니다. 저러다가 다시 괜찮아지겠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딴에는 남편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편이 뒤로는 딴 생각, 딴 짓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지는 상상도 못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취업한 지도 2달 가까이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어머님은 평소에 생신 같은 기념일을 꼭 챙기시는 편입니다. 당신 생신도 그렇고 아버님 생신도 남편이나 신우의 생일도요.
물론 제 생일은 따로 챙겨주진 않으셨지만 저도 굳이 생일날까지 시댁 식구들하고 보내고 싶진 않았기에 제 생일은 안 챙겨주셔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신우랑 남편이 외식으로 끝내지 말고 가족끼리 오랜만에 1박으로 여행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죠. 남편이 그 얘기를 저에게 했고 저는 남편에게 혹시 생신이 있는 이 주말에 가려는 거면 나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필 그 주말은 재고 조사 겸 마감이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봤죠. 회사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었는데 재고조사에 저 혼자 개인 일로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제가 해야 할 일도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신우가 개인 일로 생일 잔치하는 걸 미룬 적이 있었고 시부모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련히 잘 말씀드리고 날짜를 조율했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은 그런 얘긴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우랑 얘기해서 호텔 예약까지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취소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 특가 상품으로 예약을 잡아놨더라고요. 저는 날짜를 보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이날로 하면 어떡해. 나 이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아, 깜빡했다. 취소 안 돼? 안 돼. 이거 마감 임박 특가라서 엄청 싸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취소도 안 되는 상품이야. 그럼 어떡해. 남편은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당신하고 식구들 먼저 출발해라. 나는 일 끝내놓고 오후에 따로 출발을 해서 합류하겠다 그랬습니다. 빠지면 빠진다고 또 말이 나올 것 같고 출근을 안 할 순 없으니 제가 뒤늦게 합류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았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모와 신우가 저한테 엄청 화가 난 겁니다. 특히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언니는 회사 일 다 하고 늦게 출발한다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상황이 좀 어쩔 수 없어서요. 언니가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인데 참 성의가 없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오빠한테 자세히 얘기 들었어요? 뭘 자세히요? 내가 오빠한테 이 주말은 좀 어렵다고 했거든요. 회사 재고조사랑 마감이라서 나만 빠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주말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언니, 그 잘난 회사 때문에 엄마 생신을 변경하란 말이에요? 언니 때문에 일정들이 다 틀어졌잖아요. 언니만 이래요? 나도 일하고 있고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구만. 언니 회사 때문에 엄마 생신 날짜까지 변경하라는 거야 뭐예요? 아니 아가씨,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아가씨 일이 있다고 해서 어머님 생신 다른 날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별 얘기 안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피치 못하게 되었으니까 날짜를 좀 바꾸자고 한 건데. 그때랑 이거랑 같아요? 언니 일부러 이런 거죠? 늦게 와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 완전 기분 나빠하세요. 가뜩이나 언니한테 기분 나쁜 거 좀 있었는데 이 일로 완전 언짢으셔서 이럴 거면 어디 가지 말자고 하시던데요? 하면서 날이라도 잡은 듯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옆에는 어머님도 계신 듯 부추기며 됐다고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제가 남편에게 다른 날로 잡자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이 그냥 그 날짜로 잡은 건데 제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평소에는 저도 그냥 내내 하지만 그날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저도 얘기했죠. 아가씨,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유세해요? 유세라고요? 말 다 했어요?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얘 성미야, 너 내 생일 몰랐니? 아니요 어머님, 알았는데. 근데 무슨 회사 핑계 대면서 늦게 오네 만에 그러고 있어. 주말에 출근 안 한다면서 마침 그 주말에만 회사 갈 일이 생겨?
너 그거 핑계 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핑계예요, 어머니. 제가 그런 핑계를 왜 대나요? 너 그냥 오지 마라. 무슨 엎드려서 절 받기도 아니고 오기 싫어서 온갖 핑계 다 대는 며느리 나도 싫다. 어머니, 핑계 아니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얘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뭘 잘했다고? 어머니, 일 좀 한다고 시어머니고 시댁 식구들이고 아주 우습게 보여?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하는데?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나 신우나 작정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한 발 물러나서 사과를 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공교롭게 날짜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최대한 일 빨리 마치고 합류할 수 있도록. 됐다! 오지 마라! 그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끊긴 전화를 들고 벙쪄 있었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톡 까놓고 제가 아니라 남편이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게 간다거나 신우 남편이 늦게 온다고 했으면 절대 이런 반응이 아닐 겁니다. 만만한 게 나인가, 이 집의 동네 북이 나인가 싶어서 너무 서글프고 화도 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했고 남편은 그래도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어머님 생신이고 하니 저도 양보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문자로 너는 올 필요 없다 이렇게만 보내셨더라고요. 그 문자 보는데 저도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안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가족끼리 그렇게 다투고 기분 상한 채로 계속 있어야 되겠느냐고 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여행을 가겠느냐고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서로 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욕먹은 상황인데 서로 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 별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가서 또 사과를 드려야 될 게 뻔했고요. 저라고 성격도 없고 기분도 없나요? 왜 어머님과 신우가 억지 부리며 저 못 살게 굴 때 저만 참고 내내 해야 되는지. 너무 가기 싫었고 그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잡은 남편도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잡힌 약속이었기에 돛 닦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깃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어머님과 신우가 작정이라도 한 듯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 왔습니다. 제 인사에 아버님만 그래 왔냐 하시고 어머님과 신우는 대꾸도 않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죄인 취급까지 받나 생각하며 저도 기분이 상한 채로 자리에 앉았죠. 고기를 주문했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과 신우의 태도에 저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요. 어쨌든 식사는 해야 되니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신우가 밥도 안 먹고 표정 삐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에 저도 화가 났죠. 지가 신우면 단가 싶고 나이로 쳐도 내가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싸가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싶고요. 결혼 생활 동안 이래저래 신우의 얄미운 언행 때문에 쌓인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저냥 넘어갈만 했는데 그날만큼은 신우도 뭔가 작정을 한 것처럼 저한테 시비를 털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럴 거면 여기 왜 왔나 생각하며 고기를 계속 굽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신우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예지아야, 너 왜 안 먹어? 기분 그만 풀어. 너 기분 상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있으면 너만 손해야.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신우가 막 속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왜? 엄마 생신 아니야. 다 같이 기분 좋게 여행 가려고 했는데 누가 자기 생각만 하는 바람에 다 망치고 불편해지고 이게 뭐야? 라면서 투덜거리는데 그 말에 저도 인내심이 뚝 끊기더라고요. 저는 집게를 탁 내려놓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적당히 좀 해요. 뭐라고요?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고 뒤늦게라도 간다고 했잖아요. 일정이야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 죄인 만들고 아까부터 그런 표정하고 있는데요.
저도 참다 못해 따지니 남편이 제 팔을 확 당기면서 말리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놓아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 짓고 있고 어머님도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시부모 다 있는데 얘가 신우한테 말하는 것 봐라. 야, 결국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데. 엄마 생일 망칠까봐 속상해서 이러는 걸 가지고.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 죽을 째졌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남들 다 출근하는데 저 혼자서 얌체같이 빠지라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 남편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남편도 다른 날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깜빡하고 이 날짜로 잡은 거고요. 어머님 아들이 실수한 것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얘 무섭네. 성깔 나온다. 14년 참았는데 이제 나오면 그게 성깔인가요? 뭐야? 와, 나 진짜 어이없다. 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하면서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저야말로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 와중에 신우만 달래고 있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어디 끝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뭘 해도 다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 여행에서 빠지겠습니다. 저는 거기 더 앉아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파토가 났고 저는 아이들 챙겨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들도 제 걱정을 했고 저도 기분이 착잡했지만 제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저를 몰아세울 작정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좀 이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 식구들이 개념 없고 저한테 갑질을 일삼긴 했는데요. 그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저를 끝까지 몰아세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너무 억지스러웠고 그냥 저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려는 기분마저 들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시댁 식구들과 싸운 거니 착잡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하니 시댁에서 자고 바로 출근한다는 답장만 왔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시댁 편이구나 라는 생각에 말도 못하게 서운했지만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일에 대해서 저한테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망이라는 그 단어에 저도 폭발했죠. 실망? 누가 누구더러 실망이라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할 말 다 하고 엄마랑 지한테 상처 다 줬잖아. 내가 받은 상처는 안 보여? 당신이 말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죽을 죄를 졌어? 당신도, 당신네 가족들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도 악에 받쳐서 따졌고 따지다 보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까지 철저한 남의 편이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달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지친다, 진짜. 우리 이혼하자. 난데없이 남편의 입에서는 이혼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혼할 만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 말을 하니 벙찌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혼? 나도 지쳐. 당신하고 엄마랑 지아랑 사이 안 좋은 거. 말 똑바로 해.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신 엄마랑 당신 여동생이 일방적으로 나 괴롭히고 따돌리는 거야. 아, 당신도 그렇게 우리 엄마나 내 동생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돼? 우리 집 가면 꿔다 놓은 보릿 자르고 애교 하나 없고 뭐 물어봐도 단답해. 우리 엄마나 지아나 당신하고 친해질 생각이 들겠어? 내 성격까지 바꾸라는 거야? 그래도 나 노력했어. 당신이 시댁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갔고 어머님이 별의별 거 다 시켜도 아무 소리 없이 다 했어. 근데 처음으로 할 말 다 했다고 나한테 이혼. 이게 말이나 돼? 내가 보기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혹시 바람났어? 여자라도 있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도 중요해. 근데 당신하고 우리 가족은 도저히 섞이지가 않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물과 기름처럼 그대로라고. 우리 가족이라니.
당신 결혼했고 당신한테는 나랑 우리 애들이 가장 최우선인 가족 아니야? 난 아니야. 장남이고 우리 엄마 아빠 지아가 나한텐 가장 중요한 가족이야.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디? 이혼하라고 해? 당신 보기 싫대. 너무 괘씸하다고 하셔.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은 생각이고. 완전 덜 떨어진 마마보이 주제. 뭐라고? 결혼했고 14년이나 나랑 살았어. 너네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해줬다고 허구한 날 너네 가족만 싸고 돌아? 말 다 했어? 이러니까 우리 가족이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는 너는 잘했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됐다. 너랑은 얘기가 안 통해. 내가 한 얘기 잘 생각해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기가 막혔죠. 물론 14년간 어머님이나 신우랑 대단히 잘 지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사이 안 좋게 지냈던 것도 아니에요.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 혼자 참고 삭히면서요. 정확히는 사이가 안 좋았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고 저도 애살 있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랑 시댁 식구들 사이 때문에 지쳤다며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배신감에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이혼하자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억지스러웠거든요. 남편이 뭔가 건수 하나 잡아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만 같았죠. 제 예감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겠다며 자기가 한 얘기 잘 생각해보래요. 저랑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게 많이 지쳤다 어쩐다 하면서요. 저는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 했고 그 말에 더 이상 답변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머리가 컴컴해졌습니다. 나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던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뜬금없이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아픈 며칠이 더 지났고 남편에게 언제 들어올 거냐고 했더니 어머님 생신 여행 출발한다고 갔다 와서 집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안 데리고 가느냐 했더니 그냥 안 데리고 간다고 하고요. 참 끝까지 유치하고 어이없고 너무한데 싶었지만 결국 내가 또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의 기간 동안 저도 차분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 같아선 저도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로 덜컥 이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차분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로 출근해서 재고조사로 정신없던 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여행 블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유명한 핫플이나 관광지에도 많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던 거죠. 샘이야. 너 어디야? 나 회사. 회사? 오늘 토요일인데? 나 재고조사 있어서. 근데 어쩐 일이야? 너네 남편 여행 왔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맞네 그럼. 나 지금 유명한 핫플 카페 왔거든? 근데 보니까 네 남편이 있는 거야. 가족들이랑 우르르 앉아있더라고, 단체석에. 친구는 남편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없으니 전화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연히 너도 있는 줄 알고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했지.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네가 없는 거야. 나도 너네 시어머니랑 신우 얼굴 대강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강 알겠는데 너는 없고 니네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같이 있더라? 여자라니? 게다가 네 남편이 세상에 지금도 그 여자 어깨 감싸고 있어. 뭐라고?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자인가 싶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야, 내가 살짝 찍어볼게.
확대가 어디까지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대충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네가 직접 봐. 혹시 아는 사람인지. 알았어.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저는 초조한 기분으로 친구의 톡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톡이 울렸고 확인해보니 친구가 멀리서 최대한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좀 흐릿하고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 남편의 얼굴도 보이고 어머님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요. 너무 충격이었고 저는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친척도 아니었고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여자였죠.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서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성미야. 네가 방금 네 남편한테 전화 걸었니? 보고도 안 받는 것 같더라. 사진 봤어? 저 여자 누구야? 너 아는 여자야? 아니, 처음 보는 여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여자가 네 남편 와이프고 저 집 며느리인 줄 알겠어. 그 정도야?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이야? 친구가 보기에 남편과 몹시 가까워 보이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시댁 가족들과 같이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만약 그 여자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인 여자라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친구에게 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계속 착잡해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영락 없는 한 가족 같더랍니다. 시가 식구들도 다 편해 보였대요. 게다가 신우까지 그 여자한테 잘 웃고 얘기하고 신우 애들도 그 여자랑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자리를 뜨더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더 했습니다. 계속 안 받다가 늦게서야 받더라고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엄마 아빠 모시고 다니니까 정신 없어서. 무슨 전화를 이렇게 했어? 저는 당장 따질까 하다가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출발할까 싶은데. 오긴 뭐라. 됐어.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왜? 나 지금 갈게. 됐어. 괜히 엄마랑 또 문제 만들려고 그래? 그냥 집에 있어. 저는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물으려다가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컴퓨터를 뒤져보게 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평소에도 컴퓨터를 많이 쓰는 편인데다 저는 제 노트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컴퓨터는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컴퓨터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찍은 여러 사진들을 잘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와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폴더 안에 숨겨놨을까 싶더군요. 그 여자의 얼굴과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같은 여자였어요. 아,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그제야 완전히 알겠더라고요. 왜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혼 소리를 했는지도 말이죠. 남편은 이 여자에게 푹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도 이상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트하러 나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교육장 같은 데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거든요. 뒤에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는데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판매를 위한 교육장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언제 같이 갔던 건지 남편도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반듯한 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그 회사의 관계자인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더 충격인 건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장에서요. 그럼 신우가 시작했다는 일이 이건가 싶더라고요. 무슨 영업이나 다단계 제품 설명회 같은 분위기였죠. 결론적으로 남편이 이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이 관계는 신우도 시부모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꽤 친하게 지낼 정도였죠. 그러니 가족여행에 당당하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걸 테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어쩌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만들어냈던 것도 다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짜고 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랑 이혼시키고 이 여자를 새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설마 싶으면서도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했죠. 아들이 바람을 피는데 나무라기는커녕 그 여자와 한 식구처럼 다닌다니 결국 시댁 식구들도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의 바람만으로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시댁 식구들이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분노를 느끼며 그 폴더 안의 사진을 제 메일로 다 옮겨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아놨겠지만 제 입장에선 불륜 증거들을 다 모아놓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놈,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려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찍었어? 혹시 사람 붙였어? 뭔 헛소리야. 내 친구가 이 카페에서 당신하고 가족들 다 봤대. 이 여자까지도. 당신 여태껏 바람 피고 있었어?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거구나. 이혼은 당신이랑 우리 집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14년을 그러고 살았어. 이번에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작정하고 나 몰아세우는 거 아니면 그전엔 그렇게 큰 갈등도 없었고. 억지 부리지 마. 바람 피고 있었으면서 내 탓으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너 진짜 쓰레기다. 뭐 쓰레기? 말 다 했냐? 더한 욕도 하고 싶은 거 참고 있어. 너 이 여자랑 뭘 어쩔 거야?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고 싶어? 그래서 이래?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어선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이 여자가 좋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잘 지낸대요. 어머님도 신우도 너무 좋아하고 도움도 많이 된답니다. 뭔 도움이 되냐니까 신우 일도 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제 예상대로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신우도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 못한다고도 했고요. 남편은 뭘 잘했다고 지가 더 화난 표정이었고 그날부터 입을 꾹 다물고 지내더라고요. 집에서는 정말 잠만 자고 나갔고 저도 아이들도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아이들에게까지 저러는 걸 보고 정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네가 어쩌든 원하는 대로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텼고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까지 잦아졌습니다. 제 연락을 안 받는 날도 많았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싶다가도 속은 골마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제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간 소송이라도 걸어야 했는데 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불륜 증거도 있고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찍었던 사진 중에서 교육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고 뒤에 걸린 현수막에 장소가 어디인지도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인터넷에 거기를 쳐보고 주소를 알아내서 무작정 그리로 가기로 했죠. 가서 생 난리를 치든 그 여자 머리채를 잡든 결단을 내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가게 되었는데 한 건물의 1층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니 저도 참석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입구에 있던 직원들이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찾으러 왔는데요. 그 직원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사진을 봤어요. 어떻게 찾아오셨길래? 이 여자 여기 있죠?
글쎄요, 어떤 관계시길래. 하면서 그 직원이 저를 경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쪽에서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쳐다봤는데 무슨 일인지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라서 그리로 달려갔고 저도 덩달아 같이 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그 여자 남편의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어떤 아줌마가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빚이 얼마나 생긴 줄 아느냐. 이건 사기다. 내 돈 내놔라라며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놀라서 그 여자의 이름표를 봤는데 정선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아줌마를 말렸고 정선아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달려온 경비와 직원들에게 붙잡혀 쫓겨났죠. 정선아는 익숙한 일인 양 또 날파리라도 쫓은 양 옷을 털어내고 교육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정선아 쪽이 아닌 그 쫓겨난 아줌마 쪽으로 갔습니다. 그 아줌마는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허망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그 아줌마는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아까 저기서 지켜봤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쫓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그 말에 그 아줌마 눈이 희번뜩 하더라고요. 이봐요. 혹시 여기 교육 들으러 왔어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마.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어. 저것들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날린 건지 몰라. 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진정하시라며 모시고 근처 편의점으로 가 자리에 앉혔죠. 그리고 물을 사와서 드렸습니다. 그분은 허망한 얼굴로 있다가 제가 물을 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마음씨 착한 사람 같은데 저런 거 속지 말고 절대 가지 마요. 내가 저 사탕 발림에 넘어간 거 생각하면. 돈 피해를 많이 당하신 거예요? 예. 대리점만 할 수 있으면 월 1,000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을 꼬드기고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아휴, 내가 미쳤지. 하면서 저한테 대리점 운영을 위해서 쓴 물건 구매값이며 어마어마한 경비 내역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내역서를 들고 따지러 온 모양이었는데 허망하게 쫓겨나신 거였죠. 그런데 그 서류 사이에서 명함이 있었습니다. 정선아라는 명함이었죠. 이 명함, 그 여자한테 내가 속았잖아. 그 여자가 나 이렇게 꼬드기고 결국 빚만 남았어요. 남편이 알고 이혼하자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이 여자가 완전 꾼인가 봐. 나만 당한 게 아니고 내 친구도 당했어요. 걔는 완전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 오지도 못했어. 저는 놀랐죠. 그리고 더불어 신우도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정선아라는 그 여자와 신우가 하는 일, 그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조금만 쳐봐도 피해자가 꽤 많더라고요. 저 여자가 작정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구슬렸나 보다 싶더군요. 이런 여자인지도 모르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냐, 그래 이 여자랑 어디 살아봐라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시댁도 정말 지긋지긋했지만 오기 하나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던 건데 막상 진짜 실체를 알게 되니 그냥 니들 알아서 지지고 볶고해봐라 하고 이혼해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그 명함으로 알아낸 그 여자 신상을 바탕으로 상간소송부터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시겁하며 저에게 소송 취하하라고 난리였어요. 그전에는 마누라고 자식이고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그 여자 소송 당했다는 말에는 저를 지독하게 쫓아다니며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느냐고 하니 단박에 좋대요. 저는 기가 막혀서 위자료 내고 그 여자랑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따로 줄 테니 소송 취하해달라고 했고 저는 내가 소송해서 받으면 그만이지 왜 취하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결국 남편은 그 여자 등살에 못 이겼는지 위자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겠으니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훨씬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소송은 취하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적정한 선에서 제 몫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아내고 자식이고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양육권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양육비까지 지급받기로 확인받고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지긋지긋했고 어차피 남편 놈 알아서 잘 망할 건데 괜히 소송으로 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잘 협의해 줬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넘겼음에도 들떠 보이고 신나 보이더군요. 아마 그 여자와 새 출발을 꿈꾸는 것 같았죠. 저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전 남편과 전 씨가 사람들을 애써 지워버리고 제 삶과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잡생각 안 하며 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며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1년도 지났을 때인데 남편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여러 번 연락했는데 사정이 좀 안 좋다. 다음 달에 같이 주겠다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가 무슨 사정이 안 좋아서 양육비도 똑바로 안 주냐고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전 남편이 한숨과 함께 한다는 소리가 나 회사 그만둔 지 좀 됐어. 라는 겁니다. 아니 매달 양육비도 지급해야 되는데 회사를 덜컥 그만두면 어떡해. 아 그놈의 양육비 내가 알아서 보내준다고. 안 보냈잖아. 가뜩이나 미치겠네. 너까지 진짜 왜 이러냐. 나 진짜 완전 망했다고. 이제 속 시원하냐? 하며 울부짖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뭔 짓을 했길래 뭐 한다고 회사를 그만둬? 그 여자 때문에 개인 사업한다고. 그 말에 그 여자가 있던 그 직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네 상간녀가 하자는 대로 그 화장품 사업인가 뭔가 너도 했어? 나도 하고 지아도 하고 엄마까지 다 뛰어들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다 뛰어들었다고? 그 여자가 돈도 잘 벌고 그 사업으로 돈 엄청 벌었다더라고. 우리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자기가 잘 이끌어 주겠다고. 너 그 여자랑 지금도 만나? 재혼이라도 해? 그 망할 년이 헤어지자고. 돈만 털어먹고 잠적했어. 그때 너랑 재산 분할한다고 집 한 돈, 그 돈까지 다 투자했는데. 하면서 전 남편은 흐느끼더라고요. 저는 입이 뜨악했죠. 그 돈을 다 거기에? 미쳤어? 처음부터 다 넣은 게 아니라 대리점만 열 수 있으면 월 수익 보장된다고 해서 좀 무리하다가 미치겠다 진짜. 아가씨, 아니 네 여동생하고 어머님까지? 윤서방도 다 알고 지아한테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하고. 뭘 얼마나 날려먹었기에. 억이 넘어. 미쳤네. 미쳤어. 그래 맞아. 내가 미쳤지. 그런 사기꾼 같은 년인지도 모르고. 그년 찾아내야 돼. 연락도 두절되고 지금 지아도 엄마도 그년 찾아낸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양육비 당분간은 못 줄지도 몰라. 이해 좀 해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당하고 양육비 늦게 준다고 하니 말이죠. 저는 계속 미루면 나중에 법원 찾아갈 거라고 양육비는 어쨌든 제대로 입금하라고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건너 들어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남편과 시댁 상황이 처참하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그 화장품 사기업체의 나름 간부급 같았고 그것만 믿고 전 남편과 전 씨가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투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교육도 적극적으로 받고요. 하지만 전 남편도 그 상간녀의 어장 속의 물고기 중 하나였던 모양이었어요. 된통 돈만 날리고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참 꼴이 우습고도 한심하게 됐더라고요. 그때 교육장에서 사기당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언젠가는 전 남편과 전 씨가 사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되니 참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에 저 몰아내고 이혼시키려고 작정했던 전 씨가 식구들. 결국 그 벌 제대로 돌려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고 버린 일이니 본인들이 알아서 수습하고 살아야겠죠.
참 어이없으면서도 그렇게 된통 당했다 생각하니 쌤통이다 싶기도 해요. 제 인생을 좀먹고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났으니 저도 앞으로는 제 인생에 집중하며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